회장님 말씀하신 건물 매수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요. 이제 미국 걸 사볼까?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츠 리뉴얼 영상을 올리고 나서요, 많은 분들께서 미국 리츠도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배당 자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리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산들처럼 짜릿한 수익률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괜찮은 자산이 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실까요? 미국 리츠란 당연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를 말합니다. 리츠라는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가지고요, 사면서 거래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죠. 주식도 똑같죠. 큰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소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듯이 부동산도 하나 몇백 몇천억씩 하는 걸 잘게 쪼개가지고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리츠입니다. 이 개념 자체는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투자의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리츠를 사면 그 부동산을 소유한 거니까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내 리츠 가격의 주가도 오를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내가 주인이니까 배당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츠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기대하는 건 회사가 커져가지고 주가가 오르길 기대를 한다면, 리츠를 사는 거는 이 부동산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월세 임대료를 내가 받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죠. 목적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은 가장 큰 리츠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츠라는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 60년대에 출발을 한 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195개나 되고요, 시장 규모는 1,500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 얘기할 때는 이 수치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안 커 보여. 리츠 강국이라고 하면요, 큰 순서대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홍콩인데요, 다들 부동산 가격이 정말 비싼 그런 동네들이죠. 그러니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큰 부동산을 사는 이런 리츠가 발달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직접 짓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던 기업들도 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리츠로 넘겨버리고 여전히 거기서 일하면서 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다른 신사업을 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로 주목을 할 만큼 비싸지고 있으니까 이런 리츠 시장도 계속 커지겠죠. 미국의 연기금 중에서 제일 큰 캘퍼스는요, 리츠의 8% 정도 투자한다고 하고요, 미국 국민들의 40% 정도가 퇴직연금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이 월배당 펀드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매달 배당이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열어보면 이런 리츠가 대부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정한 현금 흐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의 월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미국의 증권사, 그런 큰 투자은행 IB 안에는요, 리츠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10명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상업용 부동산, 이게 일반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리츠라는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이미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배당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단점에 대한 영상은 바로 이 영상, 리츠에 관한 영상 1, 2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 리츠니까요, 리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굳이 바다 건너 미국의 것을 하면 좋은 이유를 따로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이 크다, 그러니까 괴류율이 적겠죠. 시장은 크면 좋은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 미국에는요, 호텔, 공장, 데이터 센터, 마트, 심지어 카지노나 교도소까지 리츠 없는 게 없다. 세 번째, 달러 투자다. 투자도 달러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도 달러로 받게 됩니다. 배당 주기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주로 반기 배당이 많지만 미국의 리츠는 보통 분기 배당이 보통이고요, 월 배당을 해주는 리츠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방법이 다양한 겁니다. 미국 리츠는 이미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펀드도 많고 ETF도 많고 랩 상품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츠를 산다면 개별적인 걸 골라서 픽해야겠지만 미국의 것을 산다면 간접 투자의 선택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라서 가지는 단점을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봐야 한다. 리츠가 알려주는 내용들이 다 영어라서 좀 불편하다. 종류가 많아서 내가 잘 못 고르면 되게 안 좋은 걸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있다. 임대주택,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또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낯설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리츠들이, 어떤 섹터의 리츠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 섹터들의 비중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아주 골고루 있죠. 그만큼 리츠로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는 거겠죠. 가장 쉽게 섹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큰 도시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섹터 4개, 그리고 도시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섹터 4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도시 안에 있는 거는요. 오피스 리츠,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 임대주택 리츠 이렇게 4개고요. 외곽에 있는 섹터 4개는요. 물류 리츠, 헬스케어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 셀프 스토리지 리츠 이렇게 4개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있었고 우리가 리츠하면 떠올리는 것들은 바로 이 도시 안에 있는 전통적인 4가지고요. 외곽에 있는 친구들은요. 오히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면서 지금도 더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전통 강자, 신흥 강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표적인 리츠들을 공부해 볼 건데요. 어떤 걸 소개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냥 크기 순으로 탑 1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습니다. 탑 10이니까요. 크기가 큰 만큼 각 섹터를 대표하는 성격의 리츠들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만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너무 크고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잘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로 하되 실제로 투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세컨 티어 정도 되는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이거는 통신탑 리츠입니다. 통신탑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통신탑 밑에 땅을 리츠가 갖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타워도 리츠가 갖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돈을 내고 여기에 자기네들 통신 장비를 달아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쓰는 거죠. 그게 세입자인 거죠. 당연히 엄청 장기로 계약을 맺겠죠. 뺄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사실상 공시 리스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통신탑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는 거의 가장 안전한 부동산으로 통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면서 데이터 통신의 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통신탑 시장의 대장이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입니다. 종목 티커는 AMT,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총이 무려 143조 원입니다. 한 주의 가격은 30만 원 정도고요. 배당은 요만큼 줍니다. 배당은 꾸준히 잘 올려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해봤자 2% 정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너무 짜죠.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츠, 아메리칸 타워, 한 주에 30만 원이면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롤로지스입니다. 요거는 물류 리츠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물류 리츠랑 데이터 센터 리츠거든요. 그 중에 바로 이게 물류 리츠입니다. 물류는 원래는요, 이 리츠 시장에서 엄청 비주류였는데요. 갑자기 이커머스 시장이 빵 터지면서 지금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통 공용 아마존이 직접 가지고 있는 공장은 거의 없다고 하죠. 다 빌려서 합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세입자가 될 테니까 공시 리스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마존이 망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망하. 이런 물류 공장에서 프롤로지스가 1위 리츠고요. 티커는 PLD,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은 131조 원. 한 주의 가격은 17만 원 정도 합니다. 배당은 이렇습니다. 다들 배당 너무 짜네요. 이거는 그나마 높은 편인데. 세 번째는 크라운 캐슬입니다. 이것도 통신탑 리츠입니다. 통신탑 사업이 안정적이긴 한가 봅니다. 1위와 3위가 다 통신탑이네요. 요거는 생긴 거는 아메리칸 타워랑 비슷하지만 크기가 좀 작은 걸 한다고 합니다.
5G를 비롯한 이런 통신이 계속 발달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는 커진다고 합니다. 종목 코드는 CCI,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92조 원입니다. 한 주의 가격은 21만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에퀴닉스입니다. 처음으로 나온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게 워낙 기업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데이터 센터도 그냥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돈 주고 외주를 맡기는 겁니다. 에퀴닉스는 세계 1회 데이터 센터 리츠고요.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상암동에 있습니다. 아마 리츠 섹터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또 열리게 되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난다고 하죠. 그런 기대감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종목 티커는 EQIX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은 86조 원, 한 주의 가격은 높습니다. 96만 원 정도 합니다. 아마도 이걸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주 살려고 하면 거의 돈 100만 원 드네요. 다섯 번째는 퍼블릭 스토리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 창고 리츠입니다. 땅덩이가 큰 해외에서는 짐을 보관하는 창고를 따로 임대해서 쓴다고 하죠. 집도 넓은데 또 창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는요, 손에 꽃병 하나 들고 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개인 창고라는 게 우리에겐 많이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시장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계절도 다양해가지고 가전도 다 다르고 옷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우린 압축팩 해가지고 장롱에다 쌓아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세탁소에 맡겨놓고 입고 있던 걸 또 찾아가라고 하고 다 짐인데, 우리도 차라리 해외에 사는 것처럼 외곽에다가 창고를 두고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총은 68조 원, 한 주의 가격은 38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빌딩이나 큰 물류 창고가 아닌데도 개인 창고 리츠가 이렇게 크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입니다. 아울렛 리츠죠. 우리나라도 신세계랑 사이먼이랑 제휴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신세계 아울렛에 가보면 이런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요새 더 자주 가는 이 스타필드도요, 이 사이먼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몰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죠. 참고로 미국에 존재하는 몰의 80%를 리츠가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사이먼 프로퍼티의 종목 티커는 SPG,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은 59조 원입니다. 한 주의 가격은 18만 원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탑 10 중에 유일하게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죠. 친숙하기도 한데 배당도 높으니까요. 일곱 번째는 디지털 리얼티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에퀴닉스는 리테일 고객 중심으로 한다면 이 디지털 리얼티는 큰 기업한테만 서비스를 합니다. 뭔가 도매와 소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언택트 시대에 제일 빨리 성장했고 그 중심에 에퀴닉스랑 디지털 리얼티가 있었습니다. 종목 티커는 DLR,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은 56조 원입니다. 한 주의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단순히 에퀴닉스랑 비교를 해보면요, 한 주의 가격은 낮아서 부담이 덜하고 배당 수익률은 좀 더 높네요. 여덟 번째는 SBA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이건 통신탑 리츠입니다. 1등인 아메리칸 타워, 2등인 크라운 캐슬 이어서 3등이 바로 이 SBA입니다. 이 셋이서 타워는 그냥 다 해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타워랑 크라운 캐슬에 비해서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3등은 인기가 없네요. 종목 티커는 SBAC,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은 44조 원에 한 주의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3등인데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내려간 거겠지만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홉 번째는 CBRE 그룹입니다. 이건 찾아보니까 리츠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컨설팅 기업으로 나오던데요. 왜 리츠 순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요,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웰타워입니다. 유일한 헬스케어 리츠입니다. 노인 주거, 노인 의료에 관련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리츠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일찍이 발달을 했고 그 관련 리츠도 일찍이 발달을 한 거죠.
종목 티커는 WELL이고요.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은 42조 원, 한 주의 가격은 9만 원 정도입니다. 오, 배당 수익률도 3% 넘는데 한 주가 9만 원이라면 가장 소액으로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리츠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미국 리츠 탑 10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걸 사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죠? 미국 주식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종목 검색란에 그냥 이 티커를 치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 미국 ETF, 미국 리츠 세 가지 매수 방법이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도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데 굳이 멀리 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요. 탑10에는 참 우리가 살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 아래로 더 개별적인 리츠를 찾아야 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간접투자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끝내고요. 다음번에는 미국 리츠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의 방법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미국 리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인한테 월세 왜 안 내냐고 국제 전화로 야단을 치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